청춘은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푸를 청의 봄춘, 말 그대로 푸르고 아름다운 봄날을 뜻하는 이 단어는 오랫동안 젊음을 상징했습니다. 희망, 가능성, 열정까지 또 다른 좋은 말들이 다시 청춘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청춘이라는 이름은 청년들의 삶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생명이 소생하는 봄은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그 봄을 맞이하기 전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하듯 청년들의 계절은 마냥 푸르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저마다의 삶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인생의 꽃샘추위를 견디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청춘이라는 레시피입니다.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며 만난 18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삶과 성장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을 쓴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은 글랄의 선교수도회 소속 사제입니다. 삶이 고단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자 청년 밥상 문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도 청년 희망 로드와 2030 청년 영화제 등을 통해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인간의 계획을 내려놓게 만드는 부드러운 힘이 있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 갑자기 쏟아지는 비, 발바닥을 아프게 하는 자갈길. 하지만 현주 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둘 늘어나는 물집에 걸음을 자꾸 절뚝이게 되고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다라는 마음속 외침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던 그에게 제어할 수 없는 자신의 몸과 마음은 낯설고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할 수 없는 오롯이 자신과의 싸움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모두가 잠든 순례자 숙소의 침대에 누워 현주 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모두를 챙겨야 할 매니저로서의 책임감과 고통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자신 사이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겠지요. 그러나 목적지인 산티아고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현주 씨는 계획대로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금 부족하고 서툴러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청년은 조금 이상한 나이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기엔 아직 어리고 실수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서툴러도 괜찮고 실수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다정한 마음의 소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본래 통역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언어와 문화를 잇는 가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그가 쏟아부었을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상상하니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난 2년의 세월이 얼마나 아득하고 원망스러웠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 다쳤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좁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고통과 불안에 떨었을 그의 외로운 밤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안쓰러운 마음에 가슴끝이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준 그의 용기가 참으로 고맙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뒤 그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조금씩 일거리들이 생겨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힘겹게 오르던 그의 가파른 골고타 언덕길이 이제 끝을 보이고 있던 것이죠. 아니, 그는 골고타 언덕을 지나 부활의 언덕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부활의 아침이 그에게 열리는 것 같아 제 마음도 환히 밝아지는 듯 하더군요. 청년밥집 이문수 신부님이 직접 만난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청춘이라는 레시피 안에서 특별히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엮인 2장의 내용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장에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벽을 넘어서거나 부수는 방식으로 세상에 맞서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존적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각박한 직장 생활에 치여 자신을 잃은 듯한 삶을 살아온 청년, 새터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분투하는 청년 등이 각자의 어려움을 품은 채 청년 밥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문수 신부님은 이 청년들의 부침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거나 전보다 나아질 때까지 줄곧 지켜보며 기다려줍니다. 이 대목을 읽으며 저는 2023년 어느 일간지에서 한국 사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안에서 종교에 관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63%의 청년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두고 사회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은 63%라는 수치 안에 포함된 그 청년들 중에는 단순히 종교를 부정하는 태도를 넘어서 어렸을 적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듯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냉담을 하고 있다거나 과거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기억을 부정하게 만들었는지, 종교에 관한 추억을 남겨두지 않았는지를 한국 사회 안에서 종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러면서 우리 시대 청년들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우리 교회는 성실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느라 지친 청년들을 교회가 그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를 떠올린다면
63%에 담긴 비밀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겪는 치열함을 존중해주지 않는 교회. 청년들을 규격화된 시각과 획일화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회. 교회 안의 청년과 교회 밖의 청년을 구분 짓는 교회. 청년들에게 더 이상 귀감이 되어지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문수 신부님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청년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하루가 버겁고 내일이 두려운 청춘들에게 이문수 신부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말을 겁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까지도 지금 괴로울지라도 모든 이에게는 청춘이라는 고유의 레시피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러한 특별한 맛을 내는 훌륭한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거라며 낙담해 있고 실망한 이들을 다독여줍니다. 63%의 수치를 두고 교회에 오지 않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심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그들이 더 이상 종교를 찾지 않게 된 이유가 교회 안에 있음을 반성하며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포기하듯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요즘 청년들의 나약한 습성 때문이라는 식의 게으른 진단 안에 머무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정을 위한 확신을 얻기까지는 절벽 위에 좁은 길을 걷는 듯한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젖은 옷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긴장과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숲길을 계속 걷다 보면 피로감은 가중됩니다. 체감상 이제 목적지에 다 왔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착각에 지나지 않았고 실은 한참 더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은 도리어 몇 배로 더 지치기 마련입니다. 처음 산티아고를 향해 까미노를 걸을 때 그런 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걸을 때에는 길도 눈에 있고 대략 얼마 남았는지 경험적으로 파악되기에 괜한 기대로 실망에 빠지는 일은 없더군요. 인생도 이 회차가 있다면 덜 힘들까요? 요리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레시피가 있어야 하듯 불안정한 상황과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인생의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지닌 젊음이 인생을 더욱 맛깔나게 하는 셰프의 킥이 되기를, 그래서 근사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